자, 1번 문제가 이와 같이 자,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번에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꺼낸다는 것은 표본이 몇 개 꺼냈다는 이야기예요? 2개 꺼냈다는 이야기지? 표본을 2개 꺼냈을 때 그 표본을 x1과 x2라고 하자. 그럼 자, 일어나봐봐. 표본을 꺼냈으면 우리가 당연히 뭘 찾아야 합니까? 표본 평균을 찾아야겠죠? 그지? 표본을 2개 꺼냈으니까 표본 평균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건 y의 값 자체가 4분의 x1 플러스 x2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y의 값 자체가 4분의 x1, x2인데 표본을 2개 꺼냈다면 당연히 표본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 나와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표본 평균은 무엇이 표본 평균이야? 자, 표본을 2개 꺼냈을 때 그거의 평균이니까 요게 뭘 의미합니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표본 평균이 되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 4분의 1이 되려면 2분의 1이 딱 곱해져서 y의 값은 뭐로 표현된다? 2분의 1 x바로서 2분의 1 x바로서 요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분의 x1 플러스 x2가 표본 평균 x바니까 그지? 그럼 y의 값 자체가 2분의 1 x바가 됩니다. 뭘 구하세요? y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y의 평균의 값은 2분의 1의 x의 표본 평균 얘를 구해주는 거하고 똑같지. 근데 표본 평균은 뭐하고 같습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2분의 1 2x를 구해서 결국 주머니 속에 5개의 공을 하나씩 꺼내는 평균을 꺼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뭐가 됩니까? x의 평균의 값을 찾아주면 나오겠죠. 잠깐만요. 말들 알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쪽도 한번 봐보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 일단 17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자, 봤던 문제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당황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농장에서 재배한 포도 한 성의 무게는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가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30이니까 3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농장에서 표본을 몇 개 꺼낸다? 9개의 표본을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가 평균이 얼마? 500이 되고 표준 편차가 30의 제곱을 3의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분산은 10의 제곱인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9송이의 포도의 무게의 합 9송이에 자, 얘가 여기에서 표본을 9개 꺼냈는데 그 9송이의 무게를 구해달래요. 포도 9송이를 꺼냈는데 그 9송이의 무게는 결국 뭘 의미합니까? 9송이의 무게는 9송이의
무게의 평균에 9를 곱해준 게 9송이의 무게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G의 값 자체는 뭘 의미한다? 9x바가 G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9송이의 무게를 직접 찾으러 가면 안 돼. 알았지? 9송이의 무게는 9송이의 무게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의 9배가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됐나? 자, 소부야. 자, 내 몸무게 100, 80, 70, 60, 50, 40. 그러면 이 학생들의 몸무게는, 자, 6명의 몸무게는 이 6명의 몸무게를 다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6명의 평균이 50이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럼 이 6명의 무게의 합은 평균이 50이니까 50 곱하기 얼마? 6.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9송이의 무게의 합은 뭐가 된다? 9송이의 무게의 합의 평균에 9를 곱해준 게 9송이의 무게의 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다 나와버렸죠. 자, 이 기억 문제는 자, G의 평균의 값을 구하여라. 자, G의 평균의 값 구하니까 자, G의 평균의 값은 자, G의 값 자체가 9x바가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9 곱하기 2x바인데 x바의 평균이 4,500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4,50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그지? 자, G의 표준 편차는 뭐냐? 자, G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자, G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9x바니까 9x바는 9에다가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이기 때문에 얼마? 90. 그죠? 디귿 명제는 G의 무게는 9x바인데 G의 무게가 얼마다? 4,3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네. 그지? 그럼 4,3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9로 나누면 x바의 값이 4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값을 여기서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틀렸다면 틀린 친구들은 이 부분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알겠지?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자, 19번 문제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36개 뽑아서 95%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L을 구한다면 문제 제일 마지막 줄에 자, 1.96짜리에 2를 집어넣으세요 라겠으니까 2 곱하기 1.96짜리에 2를 집어넣고 표본의 크기가 6이니까 루트 36은 6이 되고 표준 편차 이게 L이 되겠네요. 자, L-는 N개의 표본을 뽑아서 99%로 추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L-를 만약에 찾으면 L-는 2.58짜리에 누굴 집어넣어라? 2.6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라겠으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나와서 이게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지? 그런데 자, L이 무엇보다 L-보다 L-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L이 L-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하세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러면 루트 n이 대각선 곱해버리면 얘가 루트 n이 되고 자, 이것 정리하면 3인데 3이 얘하고 곱해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7.8 나와버리겠네? 그죠? 그러면 결국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n은 7.8의 제곱
7.8을 제곱하면 60.84가 돼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61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번, 25번 그리고 24번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는 수빈이 21번은 어땠어? 맞았어? 윤호는? 21번. 네. 자, 21번 문제에서 저하고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n,4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를 n개 추출해서 표본 평균 xbar을 얻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실내 구간이 얼마냐면 자, 95% 추정을 했을 때 실내 구간이 4.216 그리고 얼마가 되냐면 5.784 얘들아 요것만 한번 봐보자. 자, 실내 구간이 주어지면 표본 평균은 쉽게 구해요. 자, 한번 가보자. 내가 95% 추정을 한번 해본다. 자, 추정하면 x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m에다가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95% 신뢰도예요. 알겠죠? 이렇게 신뢰도의 범위가 주어지면 자,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니? 윤호야? 그렇지, 2x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2x 바예요. 알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x 바인데 이걸 두 개 더해봤더니 얼마 나와? 10 나와서 표본 평균 x바의 값은 얼마다? 5였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5를 x바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냐? 실내 구간이 주어졌으면 뭘 이용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꺼내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95%는 1.96을 쓴다 했으니까 1.96에 그리고 나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모르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냐면 첫 번째 줄에 표준 편차가 4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윤호야 여기서 이놈을 빼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세요.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면 그 결과는 1.568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하셔야 합니다. 4에다가 2에다가 1.96 다 곱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때 n이 얼마 나온다? 표본의 크기가 100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 곱셈 가능하잖아요. 그죠? 한번 대충 한번 곱해볼까요? 1.96에다가 248 곱해본다. 86, 48. 자, 72에다 6, 4더하면 76. 8에다가 7 더하면 15. 자,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소수 좀 곱하니까 좌변은 15.68이야. 그럼 15.68이면 얘하고 자리 바꿈하면 1.568이 얼마가 됩니까? 루트 n 나오죠? 그럼 얘하고 계산하면 얼마? 10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얼마? 10이어서 n은 얼마야? 100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n을 찾고 표본 평균 x바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은 다 끝났죠? 자, 99%로 이제 추정을 해봐라. 그럼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99% 추정이니까 A는 표본 평균이 얼마고 5에다가 마이너스 1.96짜리에 2.58 들어가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자, 루트 얼마야? 100. 10분의 표준 편차가 4 나왔으니까 요게 A의 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B의 값을 찾으면 B는 5 플러스 2.58 곱하기 10분의 얼마 4가 돼서 이거 두 개를 다 소수값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말뜻 이해됐어요? 그래서 A와 B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밑에서 좀 합시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쪽을 한번 보냐면 자, 24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에서 우리가 왜 24번 문제를 틀렸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자, 24번 문제를 만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자, 표본은 결국 250개의 샘플을 뽑았습니다. 표본은 250개예요. 그런데 A, B 두 명의 연구원이 그 표본을 각각 A와 B개로 나누어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러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건 A와 B의 합은 표본의 개수 250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두 표본의 표준 편차가 18과 20이었을 때 A 연구원은 95%로 추정을 하고 B 연구원은 99%로 추정을 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자, 그러면 가보자. A 연구원이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 얼마예요? 2 곱하기 95% 추정은 계산하기가 쉽게 문제 제일 마지막 줄을 보니까 1.96짜리에 2.58을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그치? 자, 그런데 표본의 개수. 자, A 연구원은 표본을 A개 가지고 갔으니까 루트 A분의 표준 편차는 얼마? 18. 이해 나왔네요. 이게 A 연구원의 실내 구간의 길이야. 자, B 연구원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나왔습니까? 99%니까 자, 2.58짜리에 2.6을 계산하고 그때 자, 표본의 크기가 개수가 B개를 가져갔고 그때 표준 편차가 20이어서 이때 B 연구원이 가져간 조사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둘 다 길이가 같았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없애고요.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여기 2하고 여기 얼마? 20하고 약분하면 여기는 얼마? 10 나오네요. 그치? 자, 10 나온다면 10에다가 2.6을 곱하면 26이 나오네요.
그지? 26이 나오면 자 당연히 18과 26을 또 약분해버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분모의 값은 얼마? 루트 A분의 2로 약분하면 얼마? 9 나오고 자 루트 B분의 2로 약분하면 26이니까 얼마? 13 나오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A와 B는 250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네. 자 그러면 양변을 만약에 제곱을 해서 자 이제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죠. 정리하면 뭐 요놈 B의 값 여기다 집어넣는 거 제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곱하면 81B 이거 제곱해서 곱해버리면 뭐야? 169 얼마? A.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굳이 정리한다면 여기에서 자 A의 값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네요. A는 나누면 169분의 81B가 되겠네요. 굳이 만약에 찾는다면 이 A의 값을 여기다가 쑥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A의 값이 169분의 81B였고 플러스 자, B의 값 자체가 250이니까 대략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169B 81 벌써 250이 나와버리네요. 그럼 결국 분자가 250B가 250이어서 B는 169가 나오네요. 그지? 자, B의 값 자체가 169로 약분돼서 81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A는 얼마? 81, B는 169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조금 덜 했다면 문제가 24번 문제는 그래도 산수가 루트가 씌워지고 그래서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가능했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한번 봐봐. 아까 굳이 꼭 1번을 맞았다 틀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표본평균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구했어요. 그죠? 표본평균이라는 건 수도 없이 많이 쓰고 엄청나게 많이 썼지만 아까 1번 문제와 같이 탁 등장을 했을 때 표본평균을 못 꺼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 모든 시험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 완벽하게 문제가 그대로 막 똑같은 유형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통계에서는 뭐가 됩니까? 자질구레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지? 그런 거 용어 같은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거 보면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결국 미지수하고 하는 건 당연히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5번 문제는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조금 그래도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문제. 근데 시험 문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보셔야 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본다. 어느 비누 공장에서는 하루에 1만 개의 비누를 생산하는데 그 비누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평균은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누 무게는 이 비누 한 개의 제조 원가는 300원입니다. 한 개의 원가는 300원인데
판매 가격 정가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비누의 무게가 190g 이하가 되면 불량품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자 190 이하가 되면 폐기 처분한다. 도대체 몇 개를 폐기 처분하겠느냐? 자, 그래서 Z의 값을 갖더니 자, 표준편차분의 x-m 마이너스 10이어서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똑같아서 폐기 처분할 확률은 0.16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아마 우리 끝까지 읽어봤을 때, 자, 이때 이렇게 판매됐을 때 이익금을 우리가 찾아내라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가본다. 자, 봐봐요. 자, 폐기 처분될 확률이 0.16이라는 것은 자, 판매 개수가 몇 개를 판매했다는 이야기예요? 8,400개를 판매했다는 이야기죠. 10,000개에서 그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폐기된 개수가 폐기품이 몇 개가 되냐면 10,000개에 0.16이니까 1,600개는 폐기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때 원가 이익금은 얼마냐? 자, 원가는 300원인데 판매 개수는 500원이니까 판매한 금액은 8,400개를 얼마에 판매한다? 500원에 판매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제조 원가는 얼마예요? 10,000개를 폐기를 했지만 제조 만들었던 거 아니야? 그럼 제조 원가는 10,000개를 300원씩에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니까 이 방법으로 나갔을 때 이익금은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익금이 나왔는데 이 이익금을 문제는 또 다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공장에서 불량으로 폐기 처분된 양을 줄이기 위해서 표본을 4개 꺼내서 4개를 한 세트로 판매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자, 표본을 4개를 꺼냈을 때 자, 그때 X바가 얼마가 되냐면 자, 평균이 얼마? 200이고 자, 4로 나누면 2가 얼마? 2의 제곱으로 나누면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4개를 표본을 꺼내서 한 세트로 판매하는데 한 세트의 무게가 760g 이하이면 또 폐기 처분한대. 그치? 자, 4개의 무게는 뭐가 된다? 4개의 평균의 4를 곱해준 겁니다. 4개의 무게가 760 이하이면 폐기 처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폐기 처분할 확률은 X바는 자, 나누면 얼마가 된다? 190보다 작거나 같다. 자, 190보다 작거나 같다면 Z는 표준편차 5분의 x-m 마이너스 10이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같기 때문에 얘는 확률이 0.0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자, 한번 가보자. 4개의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판매한다면 토탈 판매하는 세트는 몇 세트입니까? 2,500세트가 되네요. 그죠? 2,500세트에서 몇 개가 확률이 0.02가 뭐가 되냐면 불량으로 폐기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예요? 2,500 곱하기 0.02니까 50세트가 뭐가 됩니까? 폐기 처분됐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판매한 세트는 자 2,500개에서 50개가 폐기 처분됐으니까 판매한 세트는 2,450세트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익금은 얼마가 되느냐? 2,450세트는 자 봐라. 하나에 500원으로 판매하니까 4개로 판매하면 2,000원이에요. 그지? 2,000원인데 문제에서 세트당 50원씩 할인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이때 그 가격은 1,950원이 됩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나서 당연히 제조 원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0개를 300원씩의 제조 원가였으니까 빼줘야겠죠. 그 얘가 판매 금액이고 얘가 제조 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판매했을 때 이익금은 얘가 됩니다. 그 세트로 판매한 이익금이 되고 낱개로 판매한 이익금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요건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지? 그래서 계산해서 그것을 읽어주면 거기에 나왔듯이 57만 7,500원의 이익금이 더 생깁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오답 정리를 또 다시 한번 아직 덜 큰 학생